그래서 수술 시간이 좀 비교적 짧고 회복 기간도 빠르지만 여러분 예뻐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뻐지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1 성형외과 원장 이원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안면 목거상, 흔히 말하는 페이스 리프팅 수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면 목거상은 단순히 주름을 펴는 수술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얼굴은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지방은 위에서 아래로 이동하며 근막층인 스마스와 유지인대가 느슨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얼굴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지방도 아래로 좀 흘러내리게 됩니다. 이중턱도 처지게 되고, 이로 인해 팔자주름, 그 다음에 앞볼 처짐, 턱선의 무너짐, 이중턱, 목주름이 한꺼번에 이렇게 처지는 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안면 목거상은 단순히 겉피부만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피부 아래 구조물까지 교정해주는 수술입니다. 추천 대상은 40대 이후 얼굴 전체적인 처짐이 시작된 경우, 팔자주름이 깊어지고 앞볼이 내려온 경우, 옆얼굴의 턱선이 무너져 보이는 경우, 이중턱과 목주름이 동반된 경우, 여러 번의 부분적 시술, 슬리프팅이라든가 레이저 등으로 한계가 있는 분들, 피부가 늘어졌다기보다는 얼굴 구조가 아래로 처졌다는 느낌이 드는 분들은 안면 목거상이 적합합니다. 이 안면 목거상 수술은 크게 두 단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피부층의 박리, 귀 앞에서부터 이제 귀 뒤쪽까지, 헤어라인까지 절개를 하게 되는데, 두피에서부터 절개 시작해서 귀 앞쪽, 그 다음에 귀 뒤쪽 두피까지 연결되는 이 선으로 피부 박리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 피부 절개 방식은 범위가 이제 이 빨간색 칠한 부분만큼 이제 박리를 하게 되는데, 이 스마스를 박리하기 위해 접근하는 피부 박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스마스층의 교정입니다. 스마스층을 직접 당겨주거나 재위치시키기 위함인데, 이 방식에는 듀얼 플레인과 딥플레인이 있습니다. 이 파란색 부분이 이제 스마스층을 박리하는 범위가 되겠고, 이 스마스층에는 이렇게 세 가지 유지인대를 좀 풀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때 듀얼 플레인과 딥플레인의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듀얼 플레인은 피부와 스마스층을 각각 분리해서 당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 시간이 좀 비교적 짧고 회복 기간도 빠르지만 교정력이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 21 성형외과에서 하는 딥플레인 방식은 스마스를 피부와 함께 깊은 층에서 박리해서 올려주는 방법입니다. 스마스를 이렇게까지 박리하는 모습이고, 이게 이제 스마스를 당기는 모습이에요. 피부와 스마스를 동시에 당기기 때문에 딥플레인으로서의 효과를 좀 극대화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스마스를 고정하는 유지인대를 끊어주고 스마스를 위로 당겨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팔자주름, 앞볼, 턱선까지 입체적으로 개선됩니다. 수술 난이도는 높지만 결과가 확실하고 오래가는 것입니다. 보시면 이게 유지인대예요. 자이고마틱 리가먼트, 그 다음에 와센테릭 리가먼트, 그 다음에 만디뷸러 리가먼트, 그리고 플라스티마, 오리큘러, 파시아 같은 이런 딱딱한 유지인대 근육을 끌어줘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을 막아주고 팔자라든가 앞볼, 조울 부분을 확실하게 개선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이 딥플레인이 효과가 더 좋은가로 물어보세요. 제가 직접 해본 결과 팔자주름 개선 효과가 뚜렷합니다. 이분이 이제 팔자가 깊고, 그 다음에 앞볼이 좀 발달돼 있고 조울도 좀 발달된 타입이었어요. 수술 7일차, 이제 2주차인데 피멍이 살짝 남아있긴 하지만 팔자 부분이 확실히 명확하게 펴진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굉장히 깊었던 환자분이신데 굉장히 팔자가 호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기존의 단순한 스마스 당김으로는 팔자주름 개선이 제한적이었지만, 이 딥플레인은 유지인대를 풀어주기 때문에 제 위치로 복원이 됩니다. 그리고 입가 처짐과 턱선도 교정하게 되죠. 이 늘어진 스마스와 지방을 통째로 들어 올려줌으로 턱 라인 또한 또렷해지고 조울이라고 부르는 이 턱 밑 불독살 역시도 해결이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불독살이 좀 발달된 타입이었는데요. 이분도 마찬가지고 턱 밑에 마리오네트 라인이 선명하게 보이게 되죠. 하지만 수술하게 되면 팔자도 물론 개선될 뿐더러 그 다음에 조울 부분도 확실하게 펴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울, 앞볼을 엘사 초음파를 이용해서 흡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턱 부위 지방을 흡입하면서 이 지방으로 부족한 팔자라든가 앞턱도 이식을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펜이 있는 광대 아래쪽 부위를 싱고볼을 재배치해서 개선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게 안면 목거상에 다 포함되어 있는 항목입니다. 또한 이 방식은 자연스럽습니다. 인위적으로 당기는 티가 보통 나게 되는데, 딥플레인은 구조물 자체를 재위치시키기 때문에 무엇보다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속 시간이 길어요. 일반적인 리프팅이 5년에서 7년 정도 효과라면 딥플레인은 그 이상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개인의 피부 탄력과 생활 습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확실히 더 오래 갑니다.
또 환자분들이 이제 흉터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을 하십니다. 안면 목고상 절개가 이제 귀 앞에서 귓볼, 주변, 그다음에 귀 뒤 헤어라인까지 따라가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머리카락과 피부 결 사이에 자연스럽게 숨겨집니다. 수술 직후에는 붉은 기운이 남아있지만 6에서 1년 정도 지나면 거의 티나지 않습니다. 다만 켈로이드나 흉터 체질이 있다면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안면 목고상도 수술인 만큼 부작용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수술 직후에 혈액이 고일 수 있어서 철저한 지혈이 1번으로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피부 신경이 일시적으로 좀 둔해질 수 있습니다. 보통 수개월 내 안에 회복이 됩니다. 드물지만 가장 중요한 합병증은 이제 안면 신경 손상인데요. 그래서 숙련된 전문의에게 수술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비대칭 역시 붓기나 조직 회복 과정에서 생길 수 있으나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교정이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수술은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리스크도 같이 안고 가야 한다고요. 하지만 숙련된 전문의에게 정확한 해부 지식, 철저한 수술 관리가 병행된다면 안전하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안면 목고상을 통해서 좋아지는 부분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팔자주름, 비플레인 방식으로 유진대를 풀어주면서 볼륨이 위로 이동하기 때문에 기선이 확실합니다. 두 번째로 앞볼, 처져 내려온 앞볼이 올라가면서 인상이 젊어집니다. 세 번째로 조울, 턱 라인을 따라 볼록하게 처져 있던 이 마리오네트 라인이 사라지면서 턱선이 매끈해집니다. 목주름, 목고상 병행 시 이중턱과 목주름도 개선됩니다. 즉 얼굴 전반의 인상이 달라지고 단순히 주름을 펴는 게 아니라 얼굴의 위치가 제자리를 찾는 것이 바로 안면 목고상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안면 목고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순히 피부만 당기는 게 아니라 스마스와 유진대를 해부학적으로 정확히 다뤄주는 수술이라는 점, 그리고 특히 디플레인 방식의 장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수술은 단순히 미용적 접근이 아니라 환자 개개인의 해부학 구조, 피부 탄력, 생활 습관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환자분에게 이제 맞는 방법이 무엇인지 반드시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을 가진 뒤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늘 환자분들에게 당긴 티가 나는 수술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예쁜 나이 21살로 젊음을 되찾아드리는 수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뻐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뻐지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21 성형외과 이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